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사 2018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그분이 오셨습니다. 누구시죠? 네, 둘리가 왔습니다. 둘리가 왔어요. 뭐 타고 오셨죠? 네, 걸어왔습니다. 걸어왔어요. 비가 타고 안 오셨어요? 비가 다 녹아서. 녹아서 그렇죠. 이 따뜻한 봄이 오고 이 진짜 그러게요. 왜 제가 이 따뜻한 봄이 오고 그러냐면 황심소가 진짜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 사기꾼 시공자 만나가지고 황심소가 완전 사기해가지고 망했어요. 날렸어요. 그래서 지금 녹음실 마련해야 되는데 그 인간이 돈은 다 받아먹고 출래불사춘이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시는 누구세요? 저 이웃집 마녀입니다. 이웃집 마녀. 예. 황심소 장소 만드는데 사기 시공을 친 그 인간 가장 저한테 잘해준다고 해놓고 사기를 쳐놓고. 그러니까 박사님 같은 분도 사기당하는 게 그러니까. 동기예요. 그러게요. 진짜 저 동기라고 저한테 접근해가지고 잘해주고 자기 믿고 하라고 그래. 믿으면 안 된다는데 믿고 그냥 다 맡겼거든. 그래서 원래 사실 작년에 이사를 네. 갔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이사를 못 가고 있는 네. 거예요. 진짜 믿을 사람 없네.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근데 예. 박사님이 이런 분한테도 막말을 안 하시네요. 그래도 막말. 제가 진짜 누구한테 욕을 속으로는 XX 했죠. 그리고 제가 진짜 저 인간 진짜 사기꾼이고 사기 시공하는 업자다라는 말을 썼을 때는 저한테는 진짜 엄청난 막말이에요. 근데 박사님 막말은 막말도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 막말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아 그래요? 어떤 막말? 예.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정봉주 의원 편을 다룬 방송편을 듣고 깜짝 놀라서 황심소를 애청하게 된 대학생입니다. 저는 개인 상담이나 그런 거는 잘 모르고요. 관심도 크게는 없다 보니 황심소를 잘 안 듣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안희정 사건이 터지고 박사님이 대선 전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 평가하시는 내용을 다시 보고 놀랬고, 정봉주 의원 사건이 터지고 그냥 시장 출마 선언해야 된다라는 방송 등을 통해서 완전 레전드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호기심이 생긴 정치인의 심리가 궁금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바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예요. 이분이 뭐 막말로 유명하고 발언 거칠게 하는 거야 하루 이틀이 아니었는데 최근 기사로 자신이 막말한 적이 없다. 그저 서민적 용어로 비유한 거다라는 발언을 했더라고요. 와, 정말 신기했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는 거지? 홍 대표는 언론에서 자신이 가장 적절한 비유를 하면 할 말 없는 상대방이 그걸 막말로 반격한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신을 막말 프레임에 가둔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했다는 말을 했을 때부터가 아니겠냐는 식으로 말도 하더군요.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이 자신을 막말이라고 보는 거라고. 아니, 근데 언제부터 시작을 했던 그 이미지를 키워온 건 자신 아닌가요? 특히 홍준표 대표의 막말 중에는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이 유독 많았잖아요. 이대 계집 애들 싫어한다. 설거지는 하늘이 여자에게 정해준 일 등의 발언도 있었고, 2009년 추미애 당시 의원에게 일하기 싫으면 집에 가서 애나 봐라 라고도 했고요. 이런 발언은 어떤 심리에서 하는 거죠? 그냥 여자를 하대하는 옛날 노인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그뿐인가요? 가족을 향해서도 있었잖아요. 부인을 촌년이라고 하질 않나, 장인에게 영감탱이라고 불렀다고 하지를 않나, 그리고 자신의 장인 관련 발언에 대해 논란이 일자 경상도의 친근한 말투라고 해명했고요. 정말 경상도 친근한 말투인가요? 경상도 가면 다들 장인에게 또는 그 정도 연배 되는 어른에게 영감탱이라고 부르는 게 친근해지는 말투인가요? 이런 언어 행태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뿐 아니라 평상시 단어 선택도 과격하잖아요. 성완종 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는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자살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했고, 선거에서 지면 낙동강에 빠져 죽어야 한다는 말도 했고요. 이렇게 다소 과격한 단어를 선택하는 게 정치에 효과가 있나 보죠? 왜 이렇게 말한 걸까요? 어떤 효과가 있길래?
지난 대선 때는 솔직한 발언으로도 관심을 받기도 했는데 대선 토론에서 유승민 후보에게 재벌이 부럽다고 말하거나 젠더 폭력을 묻는 질문에 트랜스젠더는 알아도 젠더는 모른다고 솔직하게 답했고요. 자신의 이런 솔직한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때로는 막말하고 과격하고 솔직하기도 한 것처럼 보이는 이분. 왜 이렇게 말하시는 거죠? 이분의 발언에서 무슨 화법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나요? 이게 정말 서민적인 말이라고 주장하는 그분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좀 엉뚱한 질문일지도 모르지만 혹시 박사님은 이런 자한당 또는 이런 홍준표 대표라도 살려낼 전략을 제시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반 진담 반 농담으로 드리는 질문이긴 한데요. 사실 이 나라의 문 대통령이 고공지지 상황이긴 하지만 민주당이 여당으로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무기력한 전국 상황에서 제대로 된 야당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은 아닐까 싶거든요. 이렇게 자한당이 제대로 된 보수 야당 역할을 하면서 야당으로 그리고 다음 수건 세력으로 제대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홍준표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를 무사히 넘기고 다음 총선의 공천권까지 행사하는 영원한 야당 지도자로 자리매김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것은 여당을 위해 다행이긴 하지만 국민들이나 이 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 꼭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박사님, 어떻게 홍준표 대표를 위한 좋은 이미지 전략을 제안해 주실 수 없을까요? 이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야, 놀라운 사연을 보내주네요. 네. 어떻게 홍준표 대표를 위한 좋은 이미지 전략을 제안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지금 날 보고 MB 대통령 박근혜 감옥에서 탈출시킬 수 있는 묘책은 없을까요? 이 질문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긴 하죠. 사실 이런 거를 여쭤볼 생각을 사실 못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또 내가 누굽니까? 의사가 또 셜록 황이시니까. 지 아파가지고 막 와가지고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데 넌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놈이거든. 가, 죽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쵸. 네. 환자 가려받으시면 안 돼요. 안 되죠. 그럴 때 홍준표도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홍준표를 위한 이미지 전략을 제안을 해줘야 되는 문제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데 근데 이분이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홍준표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 국민을 위해서 해달라잖아요. 그렇죠. 지금 야당 지도자인 홍준표 씨가 제대로 이 야당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지 지금 막말을 하고 완전히 시골 영감탱이처럼 행동을 하면 이 나라에 미래가 있겠어요? 없죠. 미래가 있죠. 이 상황에서 그냥 보수 야당이라고 주장하는 인간들 그냥 완전히 싹이 없어져야지 새로운 야당이 만들어지겠죠. 네. 그렇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면 좀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리고 또 곧 선거를 앞에 두고 또 적과 아군을 가리지 않고 다 도와주는 네. 사람으로서 맞아요. 박사님 평소에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까신다는 이미지. 그렇죠. 이번에는 진보 가리지 가지 않고 않고 다 받아주는 박사님 근데 경상도 분이시죠? 그럼요. 이게 근데 친근한 표현이 맞아요? 영감탱이가? 영감탱이가요? 네, 진짜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저가 친근한 이 표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경상도에서 욕할 때 외에는 이 표현을 잘 안 써요. 요거 맞네요. 네, 욕은 욕이에요. 아. 근데 이분과는 이 영감탱이는 또 친근한 표현이라고 쓸 수 있는 특별한 조건이 있어요. 오, 이분이 정치인으로 하기 전에 전직이 뭔지 아세요? 검사. 검사죠. 네. 검사는 경상도에서 검사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영감이라고 불러요. 오. 그래서 그 밑에 일하는 수사관이나 직원들이 자기 영감을 친근하게 부를 때는 영감탱이라고 불러요. 아. 그렇지만 장인 어른을 영감탱이라고 부르는 인간이 있으면 경상도에서는 호로자식이라고 근본을 알 수 없는 놈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벌써 이제 이 홍준표 씨의 기본적인 소양에 대해서 다 설명이 된 거죠. 네.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오히려 이 보통 보수 쪽에 계신 분들은 네. 막 엘리트고 그렇죠. 뭐 자기 돈 많은 걸 되게 과시하시는데 그렇죠. 그거에 비하면 오히려 요즘 인기 있는 정치인들은 서민적이고 또 뭐 솔직하고 뭐 이런 거 좀 그래서 인기 서민 있잖아요. 코스프레를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좋은 전략 아니에요? 너무 과하게 막말을 하긴 하시지만 그렇죠. 그걸 이제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주 하수들이 보이는 밑바닥이 보이는 전략을 쓰고 있다라는 걸 그대로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통 보수거나 자한당 하면 뭐가 연상이 돼요? 자유한국당이 연상이 돼요? 아니면 불안당 이렇게 연상이 돼요? 불안당이요. 그렇죠. 적폐. 적폐. 네. 자한당이 뭐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이나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전에 뭐 민정당까지 연결되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적폐 이렇죠. 네. 근데 이 정당은 홍준표 대표가 되고 나서 자한당이라는 말을 안 쓰고 언론에서는 한국당이라고 써달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찔려서 그러신 건가요? 그렇죠. 자한당이라고 언급될 때 사람들 머릿속에는 불안당 이렇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또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대표가 됐다는 걸 이분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되게 대표 잘 뽑았다는 예, 거죠. 맞아요. 본인들의 그 이름에 걸맞는 대표로. 그래서 자유한국당 딱 하는 순간 아 홍준표 씨가 대표가 되겠구나. 왜냐면 부합이 되는 사람이 대표가 될 수밖에 없거든. 유승민 씨하고 불안당 연상이 잘 안 되잖아요. 맞아요. 유승민 씨 전형적인 제가 아까 말한 엘리트 부자 그렇죠. 정치인이시잖아요. 근데 불안당이 내가 불안당이에요. 내가 깡패하고 같이 놀거든.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서민 코스프레를 하거나 본인이 우아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직 이분이 뭐로 가지고 유명해지신지 알아요? 이분 그 뭐 모래시계 검사인가? 그렇죠. 맞아. 모래시계 검사. 조폭 잡는 검사. 조폭 잡는 검사. 근데 재밌는 게요. 우리가 보면 이 싸우다 보면 정들고 싸우다 보면 서로 배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거의 이 조폭이나 범죄 집단 양아치들하고 거의 비슷한 사기꾼, 도둑놈 이 행동하고 비슷한 거를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게 돼요. 이게 직업병이죠. 그래서 검사 출신 정치인이나 검사 출신 뭐들은 다 깡패거나 사기꾼이거나 이 도둑놈이거나 이 행동하고 유사하고 그걸 아주 또 잘해요. 잘 배우셔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검사 출신 정치인들이 다 보면 거짓말 잘하고 사기 잘 치고 뻔뻔하고 또 손버릇 더럽고 또 여자 밝혀서 꼭 문제 생기고 그리고 폭탄주 원조 다 그렇게 노는 게 다 그게 잘 되시는 분들은 정치권으로 진출하시고 이분이 검사로 이렇게 유명해지신 거네요. 그래서 다 지금 과거에 이분이 배운 거를 지금 여전히 쓰시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 뭐 안 그러셨는데 정치를 하다가 그렇습니까? 아니라 원래 그런 분이 제자리를 찾아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분은 가면을 쓸 노력조차 안 하시는 걸까요? 그거 좋은 아주 훌륭. 그럴 때 어떤 가면을 쓸까요? 그냥 보통은 정치인들은 사람들에게 좀 잘 보이고 싶어하고 자기 이미지를 만드는 그렇죠. 가면을 쓰잖아요. 점잖은 가면을 네. 쓰거나 그리고 그런데 이제 정치인들 중에 특히 검사 출신 정치인 중에 점잖은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 예를 들면 옛날에 그 박희태 의원 혹시 여러분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저기 골프장 그 캐디 캐디. 성추문하는 그분은 기본적으로 술은 많이 하지만 점잖다라고는 이야기를 많이 써요. 그런데 배운 도둑질이 아주 조폭이나 깡패 스타일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여성을 중심으로 이제 그 욕망 또 그 공격성이 표현되느냐. 근데 이분 여자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대계 이분은 집에도 그렇죠. 싫어하고. 그러니까 박희태 씨처럼은 겉으로는 점잖하지만은 본인의 욕망을 다양한 여성을 통해 가지고 그 충족되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본인은 조폭과라 가지고 원래 조폭들이 여성에 대한 공갈, 갈치 뭐 이렇지 그러니까 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편한 과면을 쓰신 거네요. 그렇죠. 가면을 썼는데 이분은 본인한테 훨씬 편한 가면을 쓴 거죠. 이게 가면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네, 맞아. 굳이 이런 가면을 쓸 생각. 그건 본인이 조폭하고 안 어울려서 그래요. 그래요. 네. 원래부터 조폭인 사람은
본인이 아주 우아하고 점잖은 가면을 선호하는 거고 본인이 원래는 뭔지 모르지만은 조폭의 가면을 자연스럽게 쓰는데 본인이 사실은 엘리트를 지향하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네. 그래도 고대 나오고 이 사무실 검사까지 되신 검사까지 됐으면 엘리트를 지향하거든. 근데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서민 코스프레하는 또 그거는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 뭐 집이 엄청 가난하고 힘들었다면 이제 이런 이야기 근데 그거 많이 다들 하거든요. 레파토리처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걸 서민 코스프레라고 했죠. 왜냐 옛날엔 다 가난할 때인데 뭐 특별히 누구가 더 가난하기 쉽지 않거든요. 예. 맞아. 예. 그러니까 이 홍준표 씨 연배쯤 될 때는 다 가난하지 뭐. 다 굶주리면서 대학 다녔다고 그러지 뭐. 다 개천에서 용난 사람. 그럼요. 그리고 다 뭐 늘린 게 개천이고 늘린 게 다 용밖에 없었어요. 도룡용. 예. 그럼 이 조폭 같은 이 홍준표 대표의 이미지 컨설팅은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문제인데 멋진 조폭으로 포장해야 되는 거 조폭 아니에요? 중에서 멋진 조폭 혹시 연상되는 게 있어요? 뭐 의로운 조폭. 김두한 김두한. 김두한. 김두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폭일 때 야당으로서 조폭을 할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분뇨 똥을 가져와가지고 이 장관한테 질의하면서 장관한테 던진 이게 아주 유명한 일이거든요. 네. 그거를 지금 야당 대표한테 그걸 하라고 지금 내가 조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뭐 그러면 그럴 때는 이제 야당 정치 지도자로서 이분이 자신의 이미지를 쇄신할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조폭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서 본인의 이미지를 유지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전략 그리고 현실에서 이분이 나름대로 뭔가 얻을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이름을 남기는 인물이 될 것인가 이제 여기에 달려 있는 거죠. 이분이 뭘 원하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이분이 뭘 원할 것 같아요. 본인이 지금 현실에서 야당 대표고 뭐 국회의원도 했고 그 다음에 경상남도 도지사까지 했어요. 넥스트 이분이 바라는 게 뭘까요? 더 큰 자리에 오르고 싶어.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를 했는데 네. 2등으로 낙선했잖아요. 그럼 이분 부자일까요? 부자지 않을까요? 부자죠. 부자죠. 그러니까 더 돈을 더 많이 벌겠다. 자기는 더 돈을 받아도 별로 그렇게 지 재산이 더 불어나는 거와 관계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거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분한테 돈 줘봤자 이분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돼. 혹시 이분한테 돈 줘가지고 뭐 자리를 하거나 이분 지방선거에 나서시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분한테 돈 줘봤자 본인이 원하는 걸 어차피 못 얻어. 그러니까 이 방송이 나가기 전에 돈 주신 분은 그렇다고 폭로하지 마. 이분한테는 안 돼. 소용없죠. 이미. 그렇죠. 이분은 돈 받은 것도 안 받았다고 발뺌하고 살아남잖아. 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는다잖아. 받았어요. 대법원에서 이미. 그러니까 이분은 이 사법부 시스템을 아주 우습게 능멸할 수 있는 그 정도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시죠. 진짜 됐다.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걸 알지 않고서는 제가 이분 이미지 컨설팅을 해줄 수 없다는 문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대통령을 원한다고 그러면 이분은 뭐예요? 이미 쥐가 한 번 안 되는 건데 그러면 누구처럼 두 번 넣으면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홍준표를 다음 대통령으로 만든다.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제가 고민을 하고 대통령 이미지 컨설팅을 해줘야 되는 과제를 봉착하는 거죠. 그걸 지금 제가 항심서에서 맨입으로 해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거 네, 아시겠죠? 네. 그 정도는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내가 그걸 못한다는 아니 이야기야. 지금 연구를 방송에서는 하는 어려울 시간이- 것 같아. 연구 이거는 굉장히 대형 프로젝트다. 그렇죠. 이분 대통령 만드는 건 정말 그렇죠. 손이 많이 들어갔다. 그렇죠. 그건 1억 수준이 아니라 적어도 10억 내지 100억을 내한테 네, 주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건 두 분도 인정하시죠? 그런데 황심소 여기 보내신 분은 그래도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뭐가 궁금해요? 이분이 제대로 된 야당 지도자.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제대로 된 야당 지도자가 되는 것이 이분에게 가능한 것인가? 그거는 다층률을 포유류로 변화시키는 게 가능한 건가? 이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이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이분은 지금 어려운 요청을 불가능한 요청을 지금 했다는 거죠.
그렇죠. 첫 번째 질문. 네. 제대로 된 야당 지도자로서 홍준표 씨가 될 가능성은 없다 해요. 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해준 거예요. 그냥 앞으로도 계속 그냥 이러시겠다는 거네요. 아 당연하죠. 아니 어떻게 내가 파충류를 포유류로 바꿀 수 있겠어? 마녀는 할 수 있잖아요. 아. 흑마법을 쓰면. 근데 저도 홍준표 대표는 힘들 것 같네요. 아 그래 왜요? 마력이 부족해서. 아 본인의 마력을 넘어서는 사실 이분이 참 웃기는 게 이분은 진짜 본인 스스로 서민적 용어로 비유했다라고 표현할 때는 이 뼛속까지 이분은 기적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진짜. 겉으로는 서민 코스프레지는 내가 기적이다라는 걸 아주 뚜렷이 가지는데 진짜. 그 기적은 그냥 우아한 기적이 아니라 거의 깡패 양아치가 기적 흉내를 내는 그 상황에 있는 거예요. 막 사는 귀족이네요. 아, 진짜 귀족은 막 막 사는 살거든요. 참 이렇게 그러게요. 내가 귀족인데 뭐. 오, 막 하지 뭐. 이제 알겠어요. 네. 그 마음으로 이분은 지금 사시고 있고 행동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애니애비도 없어요. 장인 장모도 없어요. 그냥 영감탱이라는 말을 호로 자식과 같은 심리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라는 거. 진짜 자기가 제일 잘나셨네 지금. 그렇죠. 다 무시하고 싶고 다 무시가 되는 그렇죠. 상황일 수밖에 그렇죠. 없겠네요 지금 이 상황. 그래서 이분이 그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야당 지도자들 모여서 국정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아니 여당 야당 두 야당 대표로서 대통령이 만나자면 내가 가겠지만은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게 되는 게 맞아. 본인은 대통령하고 더 동격이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야당 지도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 대통령 되고 싶지도 않겠네요. 왜요? 이미 대통령인데 내가 이미 대통령인데 뭐? 그렇죠. 어.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사는 대통령이고 나는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지키는 대통령이다. 이런 마음으로 지내시는 분인데 이런 분을 정신과 의사는 뭐라고 진단하겠어요? 과대망상? 그렇죠. 그렇게 진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과대망상증 환자를 내보고 이미지 변신을 시켜달라고 하는 거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말은 안 되는데 좀 씁쓸하네요. 왜 씁쓸해요? 제대로 된 야당. 지도자를 우리는 가질 수 없다는 거. 네. 근데 우리는 뭐 제대로 된 야당 지도자 가지지 못한 거를 한탄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그나마 지금 제대로 된 대통령을 가졌으니까 네. 제대로 되지 못한 야당 지도자 가진 거는 그 정도 비용은 지불해도 괜찮지 않나? 그리고 오히려 도움이 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보색 대비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대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제대로 된 대통령을 가진 거에 대해서 지불해야 될 비용 정도로 생각을 하고 홍준표 대표의 이 언행을 보면 그렇게까지 뭐 불안하거나 그렇게까지 뭐 우리가 견디지 못할 정도의 막말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분이 저러실수록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더 영광스럽고 더 우아하고 더 멋있게 빛나니까 아 저분이 진정한 야당 엑스맨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받아들이는 것도 새로운 형태의 정치 현상을 이해하는 거로 정치 지도자 역할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네. 그럼 이분 사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이 좀 됐나요? 네. 진짜요? 그렇게 쉽게 넘어가면 이 방송 듣는 분이 너무 심심하게 왜 저렇게 수긍을 하고 넘어갔지? 질문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공감이 돼서요. 네, 그냥 네. 이분이 과대망상이시고 자기가 제일 잘나셨고 이런 게 그냥 누가 봐도 약간 보이는 것 같아서 그렇죠. 네, 어떻게 뭐 굳이 복잡한 설명이 필요 없는 네, 거죠. 그런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상대는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두 사람만 계속 까는 거 외에 없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났어요. 그 김성태 의원님이 자기가 들깨라고 혼수성태. 네, 혼수성태. 네. 들깨라고 불리는 게 좋다고 하셨던 것처럼 네. 이분들은 지금 다 이렇게 센 척하고 그렇죠. 그러는 게 그런 이미지를 갖고 싶어하는 게 그렇죠. 저는 되게 상당히 코미컬해요. 그렇죠. 네. 들깨가 지가 들깨인지 혼수성태인지 술에 취한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는 지금 똥개, 들깨, 뭐 진돗개 뭐 다 난리 났어요. 그래서 개판이에요. 독테이크.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다 생각해야지. 이게 막말이요. 이상하게 귀에 더 쏙쏙 들어오는 건 있거든요. 그렇죠. 또 저같이 단순한 사람들은 그 말만 기억이 나고 그렇죠. 어떤 말이 기억나요? 기억나는 뭐, 말. 여기 나온 말들 홍준표 씨 한 이야기 그 중에.
돌아가신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뭐 말했던 거나 아니면은 지금 뭐 이런 거 다 설거지는 하늘이 여자애가 정해준 일, 뭐 집에 가기 그렇죠. 싫어 애 낳아 뭐 이런 그렇죠. 뭐 이런 것들 이분이 한 말들이 근데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한테는 진짜 쏙쏙 들어와서 그 말만 그렇죠.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그 자한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다 정신줄 놓고 있는 영감탱이라고 이분이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거의 둘리 씨하고 비슷한 분 영입해가지고 송파을 지구당 위원장 맡겼잖아요. 아. 본인도 한번 가서 똑똑 두드려 보세요. 기회가 송파 값이 비었으면 갑으로 갈 수도 있고. 근데 제가 그분보다는 좀 더 괜찮지 않나요? 그렇죠. 그분은 파충류인지 포유류인지 무슨 미생물인지 알 수 없는 아메바인지 알 수 없는데 그보다는 훨씬 뇌의 어쨌든 사이즈는 찾을 수 있잖아요. 네, 내가 누군지 알고. 그렇죠. 네. 아메바는 뇌가 뭔지 미토콘드리아밖에 찾기가 힘들어요. 주체의식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남네요. 그럼요. 수십 수만 배 낫죠. 오늘도 뭔가 뿌듯해지는 방송이었어요. 그래요? 네. 어이. 야, 그래도 요즘에 방송을 하면서 우리 참 둘리 씨가 뿌듯함을 느끼는 방송이라고 그러니까 황심서도 이제 거의 막장 수준으로 바뀌는 것 같은 생각 막 드네요. 아니 둘리 씨가 뿌듯함을 느낄수록 들으시는 분들도 같이 뿌듯함을 느끼고 옆에 보는 저도 뿌듯함을 느끼고 있어요. 네, 황심서 청취자 다 둘리 씨 수준이라고 지금 한마디로 다 죽여버렸군요. 네, 마녀 씨가 흑마법을 잘 막아주세요. 자, 오늘 나오신 분 누구시죠? 네, 둘리였습니다. 네. 아니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황심소는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심소가 여러분에게 삶의 고민과 궁금증에 대한 해결책을 공유하고 나를 아는 과정을 함께하고 끝까지 사회와 권력자들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후원해주세요. 황심소 후원 계좌번호는 231-910-016-51404 하나은행입니다. 팟빵 후원이 아닌 꼭 황심소 후원 계좌를 이용해주세요. 황심소는 팟빵과 유튜브에 업로드되고 있으며 월, 수, 금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황심소의 모든 소식은 팟빵 공지와 광고, 네이버 카페 공지를 통해 알려드립니다.